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만약 내일 당장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마주할 장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미사일이 아닐 겁니다. 아마 평소처럼 유튜브 쇼츠를 넘기다가 갑자기 영상이 멈추고 네트워크 연결 상태를 확인하세요 라는 하얀 글자를 보는 게 그 시작일 거예요. 짜증나서 와이파이를 끄고 5G로 바꿨는데 안테나가 하나도 안 뜹니다. 에이, 통신사 또 말썽이네 하고 TV를 켰는데 모든 채널이 지직거리는 노이즈뿐이죠. 이상하다 싶어서 창밖을 내다봤는데 사거리 신호등은 전부 먹통이라 차들이 엉망으로 엉켜 있고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핸드폰만 흔들며 길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이게 전쟁의 시작이라는 걸 눈치챌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그저 대규모 정전이나 통신장애라고 생각하며 투덜대고 있겠죠. 하지만 그 순간 우리 국방부의 데이터 센터와 주요 국가기관의 서버실에서는 이미 인류 역사상 가장 조용하고도 잔인한 학살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반가워요, 개미의 독학입니다. 오늘은 진짜 현실적인 공포를 좀 건드려 볼까 해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6.25 전쟁의 탱크 부대나 빗발치는 총알 그런 건 잊어버리세요. 미래의 한국전쟁은 총성이 아니라 서버가 먼저 터지면서 시작됩니다. 병력의 숫자가 아니라 알고리즘의 반응 속도가 승패를 가르는 시대죠.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왜 우리가 총 들고 산을 타는 훈련보다 서버 보안에 더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 그리고 AI가 지배하는 전장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가 되는지 생생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전쟁의 1단계. 전문가들은 이걸 제로데이 공격이라고 불러요. 적군이 바보가 아닌 이상 나 여기 공격한다 하고 미사일 먼저 쏠까요? 절대 아닙니다. 제일 먼저 건드리는 건 우리의 일상을 지탱하는 모든 신경망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전력망, 금융망, 가스밸브 제어 시스템. 이거 다 누가 관리하죠?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돌릴까요? 아닙니다. 전부 소프트웨어가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나 그 뒤를 바치는 해커 조직들이 AI 자동 해킹 툴을 돌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AI는 쉬지도 않아요. 1초에 수백만 번씩 우리 보안망에 빈틈을 찌릅니다. 그러다 단 0.1mm의 틈이라도 발견되는 순간 수천 개의 악성 코드가 단숨에 쏟아져 들어가는 거죠. 원자력 발전소의 제어 컴퓨터가 갑자기 멈추고 대매 수문이 제멋대로 열려버립니다. 병원에서는 수술 도중에 전기가 나가고 은행 전산망이 꼬이면서 여러분의 전 재산이 디지털 먼지로 변해버려요.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건 딥페이크를 이용한 심리전입니다. 갑자기 카톡이 잠깐 복구됐는데 친구가 단톡방에 링크를 하나 던져요. 영상 속 대통령이 아주 차분한 표정으로 국민 여러분, 아쉽게도 국방 전산망이 적에게 장악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우리 정부는 무조건적인 항복을 결정했습니다. 각자 소지품을 챙겨 투항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가짜라는 걸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목소리 톤, 눈 깜빡임, 입 모양까지 완벽하게 구현된 AI 대통령의 항복 선언. 사람들은 멘붕에 빠질 거고 진짜 지휘 체계가 가동되기도 전에 사회는 이미 스스로 무너져 내립니다. 이건 음모론이 아니에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비슷한 시도가 있었고 기술은 그때보다 수만 배는 더 정교해졌거든요. 북한은 의외로 이런 사이버 전술에 아주 미친 듯이 집착하고 있습니다. 걔네들이 왜 그러겠어요? 탱크 한 대 만드는 것보다 천재 해커 한 명 키우는 게 가성비가 훨씬 좋다는 걸 알거든요. 물리적인 미사일은 쏘는 순간 궤적이 남고 전 세계에 들키지만 사이버 공격은 누가 쐈는지 증명하는 데만 몇 달이 걸립니다. 책임 소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우리 사회의 심장부만 싹 도려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예요. 전쟁이 시작됐는데 우리는 누구랑 싸워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로 어둠 속에 갇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서버실의 난투극이 끝나갈 때쯤 하늘에서는 더 기괴한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예전처럼 전투기가 굉음을 내며 날아오는 게 아닙니다. 아주 조용하고 아주 작은 것들이 구름처럼 몰려오기 시작하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볼까요? 방금 전까지 핸드폰이 먹통이 돼서 당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리 위에서 윙하는 아주 가느다란 기계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모기 소리 같기도 하고 멀리서 들리는 전기톱 소리 같기도 한데 이게 점점 커지더니 어느 순간 하늘이 시커멓게 변해요. 구름인가 싶어 자세히 보니 수천 수만 대의 작은 드론들이 마치 벌떼처럼 엉켜서 날아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대전의 꽃이자 가장 잔인한 사냥꾼이라 불리는 드론 스웜, 즉 군집 드론이에요. 예전처럼 병사들이 흙먼지 뒤집어 쓰고 산등성이를 넘으며 돌격 앞으로를 외치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왜냐고요? 사람이 직접 가기도 전에 이 똑똑한 기계들이 이미 전장을 청소해버리거든요. 이 드론들 안에는 고성능 AI 칩이 박혀 있습니다. 본부에서 일일이 조종사가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드론들끼리 서로 위치를 공유하면서 너는 왼쪽 탱크를 맡아, 나는 오른쪽 지휘관차를 노릴게 하고 자기들끼리 작전을 짭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도 목표물을 알아서 식별하고 타격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방 고지에 숨어있던 우리 군의 K2 전차나 북한의 그 수많은 방사포 진지들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걸 부수려면 포병들이 수백 발의 포탄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명중률이 낮아서 운이 좋아야 맞았죠. 그런데 이제는 손바닥만 한 자폭 드론 수십 대가 날아가서 딱 필요한 부분만 때려버립니다. 전차의 가장 취약한 윗부분이나 포탄 저장고 같은 곳 말이에요. 특히 AI가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의 얼굴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수만 명의 병사들 사이에서 장군이나 지휘관의 얼굴을 딱 찍어서 그 사람만 쫓아가요. 숨바꼭 찔려. AI 앞에서는 의미 없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천을 감지하고 바위 뒤에 숨어있는 사람의 실루엣을 단숨에 찾아내거든요. 이게 진짜 무서운 이유는 보이지 않는 공포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적군이 쳐들어오면 총소리라도 들리고 적의 모습이라도 보였죠. 그런데 이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동료가 쓰러지고 탱크가 터져나갑니다. 하늘을 봐도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 드론들이 나를 조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병사들의 사기는 바닥을 치게 돼요. 총 한 번 못 쏴보고 죽을 수 있다는 압박감. 이건 인간이 버틸 수 있는 수준의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의 강점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드론과 AI 기술력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특히 군집 제어 기술은 최고 수준입니다. 수천 대의 드론을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알고리즘 말이죠. 반면에 북한은 어떨까요? 걔네들도 드론을 만들긴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뇌, 즉 AI의 수준 차이는 극명해요. 북한의 드론이 정해진 경로만 따라가는 원시적인 수준이라면 우리 드론은 실시간으로 변하는 전장 상황을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입니다. 바둑으로 치면 아마추어랑 알파고가 붙는 격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드론이 하늘을 장악하면 전쟁이 끝날까요? 아니죠. 여기서부터는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0.1초의 승부 알고리즘 요격 전쟁이 시작됩니다. 저기 드론을 보내면 우리도 그걸 막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눈으로 보고 총으로 쏴서 맞춘다. 이건 불가능해요. 너무 빠르고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기계 대 기계, 즉 AI가 쏜 미사일을 AI가 막는 미친 듯한 속도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사람이 판단할 틈도 없이 승패가 결정되는 그 소름 돋는 현장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시죠. 이제는 하늘 높이 날아가는 미사일들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사람이 끼어들 틈이 없거든요. 이제는 하늘 높이 날아가는 미사일들 이야기예요. 여기서부터는 진짜 사람이 끼어들 틈이 단 1초도 없거든요. 여러분 예전 영화 보면은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레이더에 빨간 점이 깜빡이면 지휘관이 보고받고 침을 꿀꺽 삼키면서 발사 버튼을 누를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긴박한 모습 말이에요. 미안하지만 미래의 한반도 전장에서 그런 낭만은 없습니다. 왜냐고요? 사람이 보고받고 고민 좀 해볼까 하는 그 2세 3초 사이의 상황은 이미 종료되어 있을 거거든요. 북한이 만약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눌렀다고 쳐봅시다. 요즘 나오는 미사일들은 그냥 날아오는 게 아니라 지그재그로 꺾고 속도를 마하 5 이상으로 올리면서 들어와요. 이걸 사람이 눈으로 쫓으면서 저게 어디로 떨어질지 계산해서 우리 쪽 요격 미사일을 쏜다. 이건 마치 시속 300km로 날아오는 야구공을 눈 가리고 젓가락으로 잡겠다는 소리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AI 대 AI의 대결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방어 시스템에 탑재된 AI는 미사일이 발사되는 화염을 위성이 감지하는 그 0.1초 만에 이미 가동을 시작합니다. 이 미사일의 궤적을 보니까 서울시청을 노리는구나, 아니면 평택기지를 노리는구나를 단숨에 계산해내죠. 그러고는 가장 명중 확률이 높은 요격 미사일을 자동으로 골라요. 사람이 승인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이미 발사대에서는 불꽃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걸 군사 용어로 루프 밖의 인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즉 결정의 순간에 인간이 빠져 있다는 뜻이죠. 좀 무섭지 않나요? 우리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기계가 알아서 쏘고 맞추고 다 한다는 게 말이죠.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0.1초 차이로 서울 한복판에 미사일이 떨어지느냐, 공중에서 폭파되느냐가 결정되는데 거기서 사람이 결제 서류 올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는 북한도 바보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걔네들도 자기네 미사일이 요격당할 걸 아니까 한 번에 수십 발, 수백 발을 동시에 쐰니다. 이른바 물량 공세죠. 그럼 우리 AI는 또 여기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저 미사일은 가짜 미사일이네, 이건 진짜네, 이건 탄두가 핵이네 아니네를 순식간에 분류해서 가장 위험한 놈부터 먼저 떨어뜨려야 해요. 이건 거의 초고수 게이머가 화면 가득 찬 적들을 순식간에 헤드샷으로 다 잡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한 알고리즘 싸움입니다. 결국 미래의 한국 전쟁에서 승리하는 쪽은 총을 잘 쏘는 쪽이 아니에요.
누가 더 연산 속도가 빠른 컴퓨터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컴퓨터에 얼마나 정교한 판단 로직을 넣어놨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갈리는 겁니다. 예전에는 용맹한 장군이 전쟁을 이끌었다면 이제는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서버실에서 코딩하던 개발자들이 전쟁의 성패를 쥐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번 더 꼬아볼까요? 만약 이 똑똑한 AI 미사일과 방어 시스템이 갑자기 눈이 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똑똑한 천재라도 눈을 가려버리면 바보가 되잖아요. 바로 이 전쟁의 뇌이자 눈 역할을 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머리 위 저 먼 우주 공간이에요. 전쟁이 지상에서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진짜 치열한 싸움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위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위성이 하나 터질 때마다 지상의 군대는 장님이 되고 먹통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왜 땅이 아니라 우주를 봐야 하는지 그 기가 막힌 위성 전쟁의 세계로 한번 올라가 보시죠. 이제는 시선을 땅바닥에서 아주 높이 들어 올려 볼게요. 구름 위를 지나서 산소가 없는 저 먼 우주 공간까지 말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AI 미사일이 0.1초 만에 적을 찾아내고 드론이 표적을 식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기계들이 대체 뭘 보고 그런 판단을 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 머리 위에 떠 있는 인공위성입니다. 사실 미래의 한국전쟁에서 가장 먼저 터지는 건 지상의 폭탄이 아니라 우주에 있는 위성일지도 몰라요. 전문가들은 이걸 눈가리기 싸움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시에 우리 군의 눈 역할을 하는 정찰 위성이 갑자기 먹통이 됩니다. GPS 신호가 끊기니까 우리 미사일들은 어디로 날아가야 할지 몰라서 허공에서 갈팡질팡하고 드론들은 갑자기 조종불능 상태가 돼서 추락해요. 군용 무정위에서는 지직거리는 잡음만 들리고 지휘부는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암흑 상태에 빠집니다. 이게 바로 위성전의 무서움이에요. 현대전에서 위성을 잃는다는 건 단순히 눈을 감는 수준이 아니라 뇌의 절반이 마비되는 거랑 똑같거든요. 북한이 가장 공을 들이는 기술 중 하나가 바로 이 GPS 교란, 즉 재민 기술입니다. 큰돈 들여서 미사일 쏘는 것보다 지상에서 강력한 전파를 쏴서 우리 위성 신호를 교란하는 게 훨씬 저렴하고 효과적이거든요. 실제로 우리 서해안 쪽에서 GPS 수신 장애가 가끔 일어나는 거 아시죠? 그거 다 이 위성 전쟁의 예고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어요. 북한이 우리 위성을 하나하나 미사일로 쏴서 맞추려고 한다면 그건 좀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위성을 아주 크게 하나만 띄우는 게 아니라 손바닥만 한 초소형 위성 수백 개를 저궤도에 쫙 뿌려버리는 기술이 대세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초소형 위성 군집 시스템이라는 걸 준비 중인데 이게 진짜 기가 막힙니다. 위성 하나가 공격당해서 터져도 옆에 있는 다른 위성들이 즉시 그 역할을 대신해요. 마치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엮여 있어서 하나를 끊어도 전체 네트워크는 살아남는 방식이죠. 자, 여기서 재밌는 시나리오를 하나 더 써볼까요?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우주 공간에서 터뜨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EMP 공격이라고 하는데 핵이 땅에서 터지는 게 아니라 공중 높은 곳에서 터지면 엄청난 전자기파가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러면 지상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 자동차, 컴퓨터,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하늘에 떠 있는 드론들의 회로까지 순식간에 다 타버려요. 말 그대로 석기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AI고 알고리즘이고 뭐고 전기가 안 통하는데 무슨 소용이겠어요. 하지만 우리 군도 바보는 아닙니다. 이런 EMP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차폐 기술을 적용한 장비들을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결국 우주에서의 싸움은 누가 더 많은 눈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눈을 얼마나 단단하게 보호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보는 누리호 발사나 위성 발사가 단순한 과학 기술 자랑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군의 뇌와 눈을 하늘에 박아넣는 아주 처절한 생존 전략인 겁니다. 위성 전쟁이 끝나면 이제 전장은 다시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기술력만 보면 당연히 우리가 압도적일 것 같은데 왜 전문가들은 여전히 한반도 전쟁을 조심스럽게 예측할까요? 그건 대한민국과 북한이라는 두 국가의 구조적인 차이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현실적인 승부 구조를 파헤쳐 볼 겁니다. AI 기술력 깡패인 대한민국과 머릿수와 비대칭 전력에 올인한 북한이 맞붙었을 때 어떤 기괴한 일들이 벌어질지 그 내밀한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좀 차가운 현실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드론이 어떻고 위성이 어떻고 아주 화려한 기술들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그렇게 우리가 압도적으로 기술이 좋은데 왜 북한은 아직도 저렇게 당당한 거야? 걔네들은 바보라서 기름도 없는 탱크를 수천 대씩 끌어안고 있는 걸까? 이 전쟁이라는 게 단순히 기술력 점수가 높다고 이기는 게임이 아니거든요. 대한민국과 북한은 전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뇌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지금 세계에서 손꼽히는 AI 기술력 깡패예요.
미국 위성망이랑 실시간으로 연동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자동화 전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죠. 한마디로 우리는 아주 비싸고 예리한 수술용 메스를 들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에 북한은 어떨까요? 걔네들은 우리가 가진 그 비싼 메스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대신 걔네들은 녹슬었지만 아주 날카로운 식칼 수천 개를 양손에 쥐고 달려드는 전술을 택했습니다. 이게 바로 비대칭 전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AI로 한 놈을 아주 정확하게 타격할 때 걔네들은 그냥 그 구역 전체를 재래식 포병 화력으로 덮어버리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오해와 진실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해요. 많은 분이 북한군은 낡은 장비만 쓰니까 우리 AI가 뜨면 그냥 끝나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걔네들의 그 구식 시스템이 우리 하이테크 군대에는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군대는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버가 터지고 통신이 끊기면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될 위험이 커요. 그런데 북한군은 애초에 전산화가 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이버 공격으로 걔네 전력망을 끊어도 걔네는 그냥 원래 전기가 없던 것처럼 촛불 켜고 구식 무정의로 소통하면서 밀고 내려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첨단 기술에 의존하는 쪽이 오히려 그 기술이 마비됐을 때 더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역설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AI는 그런 변수까지 이미 계산해 넣고 있거든요. 만약 북한이 수만 발의 포탄을 동시에 쏘는 장사정포 전술을 쓴다? 예전 같으면 우리도 똑같이 포를 쏴서 맞대응해야 했지만 이제는 AI가 포탄의 궤적을 실시간으로 역추적해서 포탄이 차에 땅에 닿기도 전에 그 포를 쏜 적의 진지를 드론 군단이 괴멸시켜버립니다. 여기서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실제로 몇 년 전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요, AI가 통제하는 드론 100대가 인간이 조종하는 전차부대 하나를 박살내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5분이 채 안 됐습니다. 인간 지휘관이 지도를 보고 아 저기다 쏴라 하고 소리 지르는 동안 AI는 이미 적 전차의 가장 약한 부위인 엔진룸 덮개를 0.1mm 오차 없이 조준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알고리즘의 무서움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공포를 느끼지 않으며 오직 효율성만 따지는 기계들의 전쟁이죠. 자,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시죠? 아니 그럼 북한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하기만 할까? 걔네들이 믿는 구석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핵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번 뒤집어지는 반전이 있어요. 핵 미사일을 쏘려면 결국 발사 명령이 전달되어야 하고 미사일이 목표를 향해 날아가야 하잖아요. 우리 AI는 이 핵미사일이 발사대에서 고개를 들기도 전에 그걸 감지해서 발사 시스템 자체를 해킹으로 마비시키거나 아니면 공중에서 레이저로 지져버리는 기술을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즉 북한이 핵이라는 카드를 꺼내기도 전에 전장의 판세를 완전히 얼려버리는 게 우리 군의 진짜 목표인 셈이죠. 결국 미래의 한국전쟁은 머릿수 싸움이 아니라 데이터의 싸움입니다. 누가 더 상대방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 정보를 얼마나 빨리 타격 수단으로 연결하느냐, 여기서 승부가 갈리는 거죠. 북한은 수만 명의 특수부대를 내려보내려 하겠지만 우리 AI는 그들이 지하 터널에서 나오는 순간 이미 얼굴을 다 인식해서 맞춤형 자폭 드론을 보내놓을 겁니다. 좀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가 마주할 차가운 미래예요. 자, 이제 이야기가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한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미래의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고 훨씬 압도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전면전이 터져서 몇 년씩 싸우는 게 아니라 단 몇 시간 만에 모든 시스템이 마비되고 승패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단순히 총 쏘는 법만 배우면 될까요? 아니면 코딩을 배워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시나리오를 관통하는 단 한 줄의 진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무기에 대해 정리해드리고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니까요. 자, 오늘 이 긴 이야기의 끝을 맺어볼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머릿속에 정리가 좀 되시나요? 처음엔 스마트폰이 먹통이 되는 사이버전으로 시작해서 하늘을 뒤덮는 드론 벌떼, 그리고 사람이 개입할 틈도 없는 0.1초의 미사일 요격전, 마지막으로 저 먼 우주에서 벌어지는 위성 전쟁까지 훑어봤습니다. 이 시나리오들을 다 듣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 누군가는 야, 우리 기술 진짜 대단하다 하며 안심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기계가 지배하는 전장이 너무 소름 돋는다며 무서워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긴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진짜 메시지는 따로 있어요. 미래의 한국 전쟁은요, 총성이 울리기 전에 이미 서버실에서 승패가 결정되어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전쟁은 단순히 땅을 뺏고 깃발을 꽂는 싸움이 아니에요.
누가 더 정교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 데이터를 얼마나 빛의 속도로 처리해서 실제 물리적인 타격으로 연결하느냐, 즉 알고리즘의 질서가 국가의 생존을 결정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을 딱 세 줄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다음 전쟁의 시작, 알림은 사이렌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스마트폰 먹통 메시지일 가능성이 99%입니다. 둘째, 이제 전선에서 피를 흘리는 건 인간 병사가 아니라 배터리가 달아가는 드론과 회로가 타버리는 로봇들이 될 겁니다. 셋째, 결국 승패는 누가 더 똑똑한 AI를 가졌느냐, 그리고 그 AI의 눈인 위성을 누가 먼저 파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총 쏘는 법을 잊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눈에 보이는 적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드와 전파의 위협에 더 민감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국가 차원에서는 AI 국방에 올인해야 하고 우리 개인들은 가짜뉴스와 딥페이크라는 독버섯이 퍼질 때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비판적인 사고력을 키워야 합니다. 저기 쏜 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건 우리 사회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가짜 정보와 혼란이니까요. 미래의 한국 전쟁은 총성이 아니라 서버가 터지는 소리로 시작된다. 이 말 꼭 기억해 두세요.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 소리 없는 전쟁터 한복판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유튜브로 보고 있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우리 전력망의 빈틈을 노리고 있고 또 누군가는 그걸 막기 위해 AI 방벽을 쌓고 있을 테니까요. 오늘 개미의 독학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나리오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소름 돋았나요? 혹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또 다른 미래 전장의 모습이 있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다 읽어보면서 저도 여러분께 한 수 배우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굳이 말 안 해도 아시죠?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번엔 더 소름 돋고 깊이 있는 독학 주제를 가져오는 원동력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